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최장투입니다. 제 채널에 최근 한 달간 1000분이 넘는 구독자님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통해서 투자 내용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ETF를 활용한 매도 없는 배당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투자 중인 종목과 수량은 SCHD 2500주, QQQM 85주, 부 23주입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위해 투자하는 배당 성장 ETF인 SCHD 70%, 자산 증식을 책임져줄 성장주 ETF인 QQQM과 부를 30%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계좌의 평가 금액은 1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올해 1월 초에 1년치 투자금을 한 번에 매수하면서 SCHD 2500주를 달성했습니다. 동시에 SCHD의 원화평가 금액은 1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물론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평가 금액은 1억 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SCHD 1억 원 달성 기념으로 제가 슈드에 투자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22년 4월 SCHD 첫 매수를 시작으로 약 3년 만에 평가 금액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저에게는 뜻깊은 숫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찜찜한 것도 있는데요. 슈드는 작년 하반기 3대1 주식 분할이 있었죠. 3대1 분할 전 기준으로 SCHD 1000주를 모으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1차 목표도 SCHD 수량 1000주 모으기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하는 사이에 슈드의 주가와 더불어 환율도 크게 상승하면서 1억 원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주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3대1 분할을 통해 2500주가 되었지만 분할 전 기준으로 나누기 3을 한다면 833주가 되겠네요. 아무튼 뿌듯하면서도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슈드는 배당 중심의 알고리즘을 통해 선별된 100개의 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슈드를 가장 높게 투자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배당금이 아닌 미래에 많은 배당금을 받기 위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에 받게 될 배당금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SCHD가 지급한 배당 내역을 살펴볼까요? 10년 전인 2015년에는 한 주당 0.38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었고요. 10년이 지난 2024년에는 한 주당 1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의 배당 삭감이나 중지 없이 배당금이 2.6배 상승했고요. 연평균 11.1%의 배당 성장률입니다. 10년 전에 SCHD에 1억을 투자했다면 당시 환율 1,100원, 주가 13달러를 기준으로 7,000주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1년 차인 2015년에는 7,000주에 대한 배당금인 2,660달러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4년 SCHD를 그대로 가지고만 있더라도 7,000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이는 더 이상의 추가 투입금도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하지도 않은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한 주당 1달러를 받기 위해서 SCHD라는 종목에 투자 중인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한 주당 5달러, 10달러를 받기 위해서 SCH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드 평가 금액 1억 원을 달성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20년 더 투자한다면 받게 되는 배당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작업하는 기준 SCHD의 주가는 27.3달러입니다. 테스팅하는 데 설정될 값은 조금 보수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주가 성장률은 6%, 배당 성장률은 8.5%,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마지막으로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금을 모두 공제하고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슈드의 상장 이후 성과와 비교해보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첫 해에는 월 25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되고요. 5년 차에는 월 40만 원, 10년 차에는 월 73만 원, 20년 차에는 월 2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한 주당 5달러, 10달러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SCHD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투자 21년 차에 SCHD는 한 주당 5.08달러를 지급하게 되고요. 29년 차에 한 주당 9.76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의 가치도 하락합니다. 물가 상승률 3%를 고려한 결과도 볼게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빨간색 선이 현재 가치로 환산한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차에는 동일하게 월 25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요. 5년 차에는 월 35만 원, 10년 차에는 월 55만 원, 20년 차에는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놀라셨나요? 제가 배당 성장률을 8.5%로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슈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배당 성장률을 10% 혹은 12%를 목표로 하실 겁니다. 이건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겠죠? 물론 슈드는 상장 이후 현재까지 10% 이상의 꾸준한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기간이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자한 덕분에 투자하며 받은 배당금이 2억 4,4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받은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되었기 때문에 평가 금액 안에 반영되어 있겠죠. 이때 평가 금액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0년 후 6억 7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3억 8천만 원은 됩니다. 딱 1억만 투자해 놓고 더 이상의 추가 투입금 없이 배당금만 재투자했을 뿐인데 자산의 크기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발생되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간 성장주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성장주의 비중이 더 올라가면 그 이상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계좌의 1일 변동성은 대부분 1% 이내입니다. 이 작업은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주의 비중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의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강하신 분들이라면 연령대에 따라 성장주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배당 커버드콜 ETF나 성장주와 비교한 배당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아예 안 건드리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 가능한 아주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데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분에 대해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직장이 없고 금융소득만으로 8,400만 원 이하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배당소득세 15%, 원천 징수된 것으로 종결이 되는데요. 이미 배당소득세 15%, 원천 징수된 세금의 합이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했을 시 세금의 합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니까요. 그 기준이 8,400만 원이고요. 물론 이 기준은 세법상 계속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당장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준 금액이 7,800만 원이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고 해도 실제로 직접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배당 투자자분들께서 더 부담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료일 것입니다. 건보료의 경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연금소득, 그리고 보유 중인 집, 차 같은 자산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자,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으로부터 부과되는 건보료부터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배당소득세 15%와 별개로 8%만 추가 공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배당금은 세전 416만 원이 됩니다. 그중 배당소득세 15% 62만 5천 원을 공제해야겠죠. 내가 받는 월 배당금은 354만 원이 될 겁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8%, 33만 3천 원을 세전 배당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내가 받게 되는 배당금은 416만 원에서 배당소득세 62만 5천 원을 빼고 건보료 추가 납부 금액인 33만 3천 원을 뺀 321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직장인이라면 그리고 사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으로 발생되는 건보료는
절반만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금융소득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건보료가 사람마다 워낙 다르긴 합니다. 부동산도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건보료가 다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이고요. 우선 오늘은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으로부터 추가되는 건보료는 세전 배당금의 8%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중인 자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은 다를 거고요. 분명 부담이 아예 안 되는 금액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를 대입해도 제가 배당 투자를 멈출 만한 큰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절세 계좌라는 좋은 선택지도 있고요. 정말 짧게만 말씀드린다는 것이 길어졌습니다. 세금이란 것이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야기는 길어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제대로 풀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긴 합니다. 그 단계가 올 때까지 현재 투자 중인 방식으로 꾸준히 장기 투자할 것이고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배당 투자를 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전 최당투였습니다.